삼성 떡값공사 의혹 사건 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 실명 공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긴 했는데 그 대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그런 결과예요. 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들어볼까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벌써 9년이나 흘렀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무슨 안기부 도청 녹음 테이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1997년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의 어떤 대화를 1년여에 걸쳐서 녹음을 냈어요. 불법 도청 녹음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이 2005년도에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후보 등 주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또 검찰 고위 간부 등에게 거액의 그런 어떤 불법 자금을 갖다가 뇌물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됐던 건데 아주 대형 부정 비리 사건이었죠. 저는 그 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뇌물을 받은 걸로 등되어 있는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 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재촉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이름을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거명하면서 또 당시 현직 법무부 차관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조사도 왜 안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던 것이고 그것을 좀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건데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알리면 안 되는 내용을 알린 거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유죄를 받으셔서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론된 전직 검사가 명예훼손됐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건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네, 사실은 그 관련된 법 조항은 좀 다르지만은 정반대의 판결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통신비밀보호법도 보호법 위반도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떡값검사들이 이름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냐 아니냐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사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왜 공개했느냐 해서 유죄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인사 판결에서는 이 설사 명예가 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 제기가 이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익적 행동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 거네요. 그렇죠. 같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사실 엇갈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저로서는 환영하지만 이미 이제 내려진 작년 2월 달의 판결 그 판결과는 모순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저는 변호인들과 언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그러면? 예, 재심 청구는 가능한 사안이죠. 다만 재심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서 재심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는 재판부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재심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나저나 바로 이 사건으로 그래서 거론됐던 전직 검사나 그 당시에 법무부 간부들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사는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조사도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은 불러 조사하지 않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만 다 형사처벌 받은 거죠. 노회찬 전 의원 말고도 이 테이블 공개하는 데 이르렀던 그 이상호 전 기자도 이상호 전 MBC 기자 또 월간조선 편집장 이런 분들도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네. 네. 알겠고요. 지금 작년 2월에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하고 엇갈린다.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30 재보선에 혹시 어디 지역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한 당에서, 정의당에서, 예. 730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정치적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예.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누구를 내보낼까를 좀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저는 그 당의 어떤 그 판단에 예. 따른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노회찬 전 의원 본인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원래 제 지역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새롭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래 또 지역에서 또 계속 있으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좀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지역구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에 또 이번 재보선 선거구가 예를 들면 동작 같은 데는 지금 거물급들이 출마한다 이런 설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지금 이리저리 검토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최대한 제대로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오늘 모신 김에 또 어제 오늘 사이 가장 또 큰 쟁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과거의 한 강연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한 고별 강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의 어떤 그 강한 어떤 신념과 세계관의 반영이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드러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예. 더 많은 문제 발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그 신념과 세계관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극우 파시스트적이죠. 예. 실제로 그 역사관에 있어서 그 일본 식민지 지배를 갖다가 그런 강자들에 의한 지배를 미화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데 대해서도 덮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일본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 것. 예.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보통 보수주의자들도 이게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그 열등한 인간들의 의존적 행위로다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의 어떤 그 종합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방어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지명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2번 연속 지금 자진 사퇴 내지 지명 철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국가적으로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나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총리로 내천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사람을 바꾸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인사 검증의 책임자, 즉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